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다 있는데 보면 두 개씩 나오는 페어링이 있어서 제곱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잘 해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포뮬라랑은 살짝 다른 게 아까는 n 이퀄 제로인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는 베타를 안 가지고 있는 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물론 n 이퀄 제로는 있지만 여기 2분의 1이 항상 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n 이퀄 제로인 녀석도 항상 베타에 디펜던트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오메가 팩터가 하나가 없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레귤러라이즈 할 거냐 하면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냥 트리비얼하게 쪼갠 거예요. 제곱이.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랑 되게 비슷한 스트럭처를 계속 갈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다마르 팩토리제이션 폼에 의해서 혹은 프로덕트 폼에 의해서 네, 코사인 하이퍼볼릭 베터메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이 어디냐, 뭐 제로가 어디냐 이런 걸 추적을 하면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를 오메가 디펜던트한 함수라고 했을 때 얘가 i something이 돼서 이걸 캔슬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얘가 2파이에 n 더하기 2분의 하프 인티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되니까 캔슬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이런 게 빵이니까 네, 걔네랑 같은 제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다마르 팩토라이제이션 디오름에 의해서 프로덕트 디오름에 의해서 코사인 하이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 부분이 그러면 남는데 요것도 베타 펑션 레귤라리제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프로덕트를 제타 펑션의 정의가 아까 sum of m 1 over ms 승이었으니까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아까랑 되게 비슷한 이것도 괜히 지웠네요. 아까랑 되게 비슷한 폼이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그래서 n 디펜던트한 피스 쪽에서 sum of log n 했었고 그다음에 n 인디펜던트한 것 쪽에서 sum of n sum of 1, sum of 1 이렇게 해서 표현을 쪼갰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제 차이점은 아까는 n이 이 자리에 들어있는 게 그냥 n이었어요. 모드가 2파이 n으로 이제 관타이즈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n 더하기 2분의 1로 관타이즈가 된다는 말이죠. 2분의 1 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타 펑션도 그냥 이걸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시프트한 제타 펑션을 정의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허르비트 제타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 대신에 n 더하기 a만큼 a 시프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게 2분의 1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S 값은 똑같을 거고 아까랑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0,2분의 1 데타 프라임에 0,2분의 1 그래서 이 값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행히 부지런한 매스매티션들께서 있네.
네, 이런 식으로 값을 찾아내놓은 게 있거든요. 감마 펑션과 루트 2파이. 그래서 보면 a가 0으로 가면은 혹은 a가 맞나요? 어? 어, 중요한 여기 시작 지점이 0이었어요. 아까 제타 펑션은 1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허르비츠랑 리만 제타 펑션의 그 만나는 게 a가 1일 때 만나요. 0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a는 1을 대입하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이것도 감마에 1을 대입하면은 저 0 팩토리얼이라서 아까 마이너스 로그의 2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근데 이제 이번에는 2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 빵 되고 이 부분은 감마의 2분의 1인데 이건 대입을 찾아보면 값이 있거든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숫자 2가 튀어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의 코사인 하이퍼블릭 베타 오메가 오버 2라는 포미오닉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네. 두 가지 스테이트에서 0이랑 1 두 가지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2분의 1만 지우면 돼요. 그죠? 퀀티제이션 컨디션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2분의 1만 지우고 나서 보면은 요게 사인으로 바뀔 거고 요게 아까 원 오버 베타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캔슬되는 그 스트럭처를 다시 여기서 패스 인테그랄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스 인테그랄을 보존익 퀀텀 머케닉스랑 포미오닉 퀀텀 머케닉스 각각에 대해서 하모닉 오시레이터를 예제로 정의를 해봤고 스펙트럼을 안다고 스펙트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썸에서부터 값을 계산할 수도 있고 파티션 펑션에 그다음에 그거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패스 인테그랄을 정직하게 매저를 하면은 아이겐 펑션을 다 풀어서 인피니트 프로덕트를 레귤러라이즈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또 패스 인테그랄의 진짜 유용성은 사실 여기서 시작인데 이 값을 매저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 인테그랄을 쓰는 게 아니라요. 아까 민성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 질문을 주셨는데 더 일반적인 해밀토니안이나 라그랑지안이 주어졌을 때 뭔가 양자역학적인 거동의 패턴이나 아니면 띠오름의 증명 그리고 퍼터베이션 띠오리 계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판서로 이제 이걸 봤고요. 선택을 받고 그다음에 위트 인덱스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말씀드렸고 또 베타 인디펜던트한 프로퍼티를 좀 거창한 말로 프로텍티드 옵저버블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켜져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그래서 베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멀 플럭추에이션을 이제 컨트롤하는 어떤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라는 게 원 오버 템퍼러처이기 때문에 템퍼러처가 크면 즉 베타가 작으면 하이 템퍼러처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동들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베타가 그렇죠. 로우 템퍼러 베타가 크면 로우 템퍼러처의 거동들이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의 거동이 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파티션 펑션을 베타에 디펜드 해야 되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시스템이 바뀌니까. 네, 근데 이제 프로텍티드 옵저버블을 계산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안 바뀌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버스트하다 혹은 프로텍티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위트 인덱스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리서치 현장에서는 이게 깨지는 경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각 경우에 모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엄청 잘 프로텍티드 된 시스템이라서 스트롱리 커플드 같은 퍼터베이션으로는 공략할 수 없는 문제를 줄에 대해서 공략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프로텍티드 된 성질을 잘 쓰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잘 프로텍티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안 프로텍티드 돼 있다. 뭔가 임플리시트하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 임플리시트하게 썼던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깨지면서 드린덱스가 변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왜 변하느냐? 그러면 진짜 올바른 값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한 가지 주제예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인덱스 디오름의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명한 것만 나열하자면 앞에 네 개예요. 아벨리안 디락 인덱스, 너나벨리안 디락 인덱스, 오일러 인덱스, 아티아싱어 인덱스, 그리고 뭐
옛날 이야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한 걸 조금만 섞을 수는 없을까 해서 한 가지 섞은 게 다섯 번째 게이지드 오일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간단하긴 한데 오늘 수업한 내용이랑은 약간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외를 했어요. 아마 다른 이필재 선생님의 강의록이나 아니면 다른 인덱스 텍스트북을 보시면은 낙가라 같은 수리물리 텍스트북을 보시면 앞에 두 개가 뭔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일러 인덱스는 우선 조금 물리학 관점에서 모티베이션을 하자면 이게 포뮬러가 이상하게 깨지네요. 제가 이걸 태그를 써가지고 붙인 거라서 안 깨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미지로 저장이 됐는지 조금 깨졌지만 어쨌든 잘 보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쿼텀 머케닉스 그리고 그거의 슈퍼 파트너 퍼미오닉 디그리 프리덤으로 된 라그랑지안을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스페이스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문제는 그냥 2분의 1의 x 닷 i의 x 닷 제곱 그 다음에 퍼미오닉 파트 원래는 우리는 라운드 t로만 썼던 건데 자 이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리만 커버처 텀이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이 제네럴 코베리언스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4포인트 펌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는 커버처 커플링이 된 액션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는 파티클이 휘어진 시공간에 다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닉 오실레이터가 보조닉 파티클이 휘어진 시공간에 다니고 동시에 퍼미오닉 모드들이 그 휘어진 시공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슈퍼차지 Q가 아까 칠판에서는 D 컬리 D랑 컬리 D 대거라고 썼었는데 DA 대거, AB 대거 이런 거 있죠. 범위원 하나 없애주고 보존 하나 올려주고 보존 하나 없애주고 범위원 올려주고 그래서 보존익 스테이트랑 범위원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걔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뭐 이거 어디서 갑툭튀 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이가 B랑 비슷한 거거든요. 범위원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커플되어 있던 거는 A였죠. 아닐레이션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근데 아닐레이션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 IP 더하기 X 마이너스 IP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랑 포텐셜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모멘텀이랑 포텐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휘어진 시공간이기 때문에 포텐셜이라는 게 그 커버처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크리스토펠 심볼 같은. 그래서 휘어진 시공간의 정보가 저런 식으로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E는 피어바인이란 건데 지금은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 이따 시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봐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쪽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얘는 이제 파티클이 리마니안 매니폴드 위에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 퍼미온들은 탄젠트 번들이랑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마니안 마니폴드든지 탄젠트 번들을 우리가 같은 디멘션을 갖는 탄젠트 번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번들 쪽 정보를 퍼미온들이 다 캐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은 로컬 코디네들, 리만 매니폴드의 로컬 코디네들을 다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파티클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슈퍼차지들이 얘네들이 나중에 D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D는 이제 일반적인 매니폴드에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D인데 디퍼런셜 폼을 주는 그 D거든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은 우선은 퍼미온 디그리 프리덤이 디퍼런셜 폼 DX랑 그 다음에 이걸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얘랑 대응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푸사이들이 안티 피리어딕 아, 안티 커뮤팅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프사이 I, 프사이 J랑 프사이 J, 프사이 I랑 서로 마이너스 차이가 있었죠. 디퍼런셜 폼이 딱 그걸 구현하는 녀석이거든요. dx 웨지 dy랑 dy 웨지 dx 쓰시면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우리가 배우죠. 네. 그리고 또 마침 중요한 거는 디퍼런셜 폼은 맥시멀 디그리가 매니폴드의 디멘션을 벗어나거든요. 당연히 매니폴드의 디멘션만큼 코디네이트 존재하는데 그래서 EX1부터 EXN까지 쓰면 그 위에 더 곱하기 없죠. 네. 그래서 허면도 똑같아요. 허면도 슈퍼시메트리 때문에 X마다 사이 하나 대응이 되는데 그래서 I의 레이비, 코디의 레이비랑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컬처럴 엘리먼트랑 허면이랑 배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했던 것들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마이너스 1, 2 뒤에 그 허면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허면이 없으면 방 있으면 1. 그래서는 허면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허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익스플로전을 만들어. 않느냐. 그 카운트하게 되죠. 결국 폼의 디그리를 세는 거예요. EX 1은
1, dx, dy는 랭크 2 보여주고 랭크를 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양들이 이제 수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녀석도 잘 추적을 해보면은 이제 피어진 시공간에서의 이 오퍼레이터랑 똑같다는 걸 알려주시고 얘를 dx로 바꾸고 얘를 데리버티브로 바꾸고 얘를 크리스토퍼 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q 대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익 스테이트랑 포뮤닉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애가 피어진 시공간의 정보로 바꾸면 이런 폼의 언어로 바꾸면 포뮬러지 그 이그젝트 폼의 포뮬러지를 주는 D 오퍼레이터, D 대거 오퍼레이터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쓰는 알제브라익 인덱스를 정의하면 Q 더하기 Q 대거 혹은 D 더하기 D 대거에 대해서 정의하면 얘는 결국 마이너스 1 to df인데 마이너스 1 to df가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1 to d 랭크였어요. 그리고 스테이트가 몇 개 있느냐가 결국 스페셜한 포뮬러지가 몇 개 있느냐 디멘셔널 포뮬러지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별게 아니라 에티 넘버들을 사인을 묶어가면서 알터네이티브하게 더해주는 거고 B0 마이너스 B1 플러스 B2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별게 아니라 보일러 넘버를 줘요. 그래서 띄어진 시공간을 떠다니는 초대칭 앵상들을 패시브 비교를 잘하면 보일러 넘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메트릭 방법이나 그 다음에 수학자들이 몇백 동안 연구해왔던 토폴로지 지오메트리가 많아. 네, 그리고 그래서 왜 오일러 그랬어요? 오일러 넘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패스 인테그랄 관점에서는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매저하는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써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분 매저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가우기한 적분 분봉을 만든 다음에 액션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매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얘는 쿼드라틱하죠. x 두 개니까. G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잠깐 가보면 그다음에 요것도 적당히 쿼드라틱해요. 적당히 두 개니까. 근데 얘는 쿼드라틱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또 다른 컨트리뷰션을 주게 돼요. 그래서 아까 허미온 드라스만의 인테그랄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매저에 존재하는 베리어블의 개수만큼 인테그랄 데서 그만큼 개수의 변수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저처럼 말로는 세츄레이트 한다라고 말하는데 매저의 개수만큼 그라스마니안이 나와줘야 넌제로 밸류가 튀어나오고 인테그랄 d 에타의 에타가 2. 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전개를 쫙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개수만큼 그 사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텀만 넌제로 텀으로 살아남게. 그래서 몇 개가 살아남는지 보면 이게 디멘션 개수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디멘션 개수만큼 커버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잘 정리를 해주면 이게 아까 새로 도입했던 불편한 비슷한 파피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 커버처의 파피안이 베스 인티그랄에서 튀어나오게 된다. 그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일러 디오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거창하게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오일러 디오름이 시너스 구멍이 도너츠 같은 구멍이 주위에 뚫려 있는 어떤 서비스 2차원 서비스를 사용하면 거기서 오일러 넘버가 2 곱하기 1-G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G가 빵의 일반적인 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V-2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펑션을 풀면 더 커지는 거고 이제 걔가 토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너럴한 리만 서비스에서 공률의 적분값으로 주어진다는 게 오일러 정리거든요. 그래서 그왜 공률 로컬한 공률이 나오느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글로벌한 정보, 전체적인 픽처를 봐요.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는지 아니. 그다음에 왼쪽은 로컬하게 공간이 얼마나 국면이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를 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로컬 프로퍼티나 글로벌 프로퍼티가 만나는 게 이게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그리고 이번 톡 제목이 아티아 시어 인덱스니까 아티아 시어 인덱스를 제 일 서하기 전에 살짝만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아까는 그냥 휘어진 시공간 얘기만 했잖아요. 이미 충분히 복잡해졌죠. 네, 그런데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마그네틱 필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마그네틱 필드도 아니고 컬러 마그네틱 필드를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나벨리안 게이지 시메트리를 넣어요. 그냥 아벨리안
QCD가 아니면 위 인터랙션은.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텀은 오일러에 있었던 거고요. 네. 사이가 비슷한 건 그냥 나한다 늦어놓고, 새로 들어간 건 이제 에타. 어. 그래서 에타 필드가 게이지 필드의 인덱스 AB를 컨텍션 해주는 거거든요. 어. 네, 그래서 게이지 필드가 이제 원래는 그냥 A, 뮤 이렇게 한 가지 숫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A, B로 행렬 값이 돼가지고 그 행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 에타들이 캐리해 준다고. 그래서 에타는 SU3면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룹의 리알제브라의 디멘션에 따라서 에타 필요한 에타의 개수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뭐 콜베리어트 데리버티브 똑같이 정의할 수 있고 슈퍼차지도 아까 전에 정의했던 것처럼 휘어진 시공간을 분량, 네, 원래 있었던 모멘텀 그 휘어진 시공간 분량에다가 게이지 필드, 즉 마그네틱 필드의 영향까지 넣어서 슈퍼차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오일러랑 비교해 보면 추가적인 term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오일러 때는 그 커버처 값이 하나만 딱 나왔는데 이제는 그 여기 뭐지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럭스까지 매주하는 다른 커버처 하나가 또 튀어나오죠. R뿐만 아니라 리만 커버처뿐만 아니라 청클라스라고도 불리는 여기 스머레즈라는 그 덤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는 이유도 근데 아까 오일러에서 이제 R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많은 범위원들을 세츄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매저 족보를 세츄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게 전개가 돼서 R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럴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에타랑 람다를 다 세츄레이트 하다 보니까 람다에서 여기서 컴이 나오고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동안에는 마지막 시간 조금 일찍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게이지드 오일러 인덱스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얘는 네, 파티클이 마그네틱 필드랑 살짝 커플하고 있고, 근데 이제는 그 칼라 필드가 아니에요. 그냥 아벨리안 약간 우리가 아는 그냥 그 마그네틱 필드고.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거는 얘는 휘어진 시공간에 있는 거 아니고 어떤 우물 속에 있는 파티클 이너 웨이라고 썼는데, 음. 그래서 포텐셜 텀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한 학생이 질문해서 슈퍼 포텐셜 얘기를 했는데, 포텐셜 텀도 이제 그 포텐셜을 두 종류로 킬수 있거든요. 보존익 포텐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VX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퍼미오닉 파트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아까 퍼미오닉 그라스마니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메가 피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메가 피스 주변을 보면 그 사이가 두 개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포텐셜의 경우에 여기 오메가 콘스탄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x 제곱을 생각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음. 일반적인 더 복잡한 포텐셜은 세컨드 데리버티브랑 사이를 제곱해서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인 포텐셜을 모아요. 그래서 수치를 슈퍼시메트리를 보존을 하려면 보존 포텐셜이랑 허면익 포텐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주는 게 슈퍼 포텐셜. 그래서 이렇게 보존익 포텐셜은 어떤 슈퍼 포텐셜의 데리버티브의 제곱으로 써주죠. 허면익은 세컨드 데리버티브. 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자물리를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뭐 유카와 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존이랑 허면이 인터랙팅하는 덤을 유카 액션을 하고 유카 이런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비슷한 토로지컬한 네이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전에 막 리만 커버처 막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커버처 적도 나왔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랑 리만 커버처 다 섞여 있는 텀이 있으니까 또 그거에 해당하는 적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 있는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랑 유카 세컨드 데리버티브로 만들어진 유카와 텀이 이제 펜스 인테그랄 매저 있는 범위원들을 캔슬하면서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 익스포넨셜의 썸띵이 경우는 이 밑으로 내려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데리버티브를 음. 그래서 펜스 인테그랄을 매저하면 결국 원하는 폼은 이 디터미넌트의 세컨드 데리버티브 이거 해시안이라고 불립니다.
접근할 시간에 다 했지만 모두 까먹는 거. 그리고 얘는 별게 아니라 그냥 포텐셜이에요. 원래 그냥 2분의 베타 V 이렇게 돼 있던 건데 V가 그냥 데리버티브 오브 W 쓰는 표기법 차이고 였어요. 어? 네. 여기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 표현식을 보시면 첫 번째를 보시면은 요거를 그냥 Y라고 쓰면 네. 그냥 dx는 그러니까 다시 W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dy는 라운드 제곱 W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라운드 제곱 dx가 용분이 되고 이게 dy가 되고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제곱인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변수 취합만 잘하면 결국 가우시안 넘버로 가우시안 인테그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폼으로 일단 바꾸고 나면 알 수 있는 게 가우시안 인테그랄은 이걸 전체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접근을 하기만 하면 값이 정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2파이가 다 캔슬이. 그래서 이건 동시에 우리가 지금 뭔가 엑스펙트한 접근을 막 하고 있지만 최종 값은 웬만하면 정수가 나온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인덱스로서 왜 디파인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는 그거고 또 다른 재밌는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모스 기억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식의 새들 포인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새들 포인트라는 게 어떤 적분이 있는데 익스포넨셜을 데리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미니멈이 컨트리뷰션이 제일 강하고 그 주변에서 가우시안을 로컬 가우시안으로 적분을 근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하기 좋은 폼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게 맥스가 되는 지점들의 데리버 네, 요게 최소화 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그 값을 익스트리먼 포인트들에 대한 컨트리뷰션의 썸으로 쪼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의 미니머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미니머에서 곡률이 뭐 안장점 모양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모양이냐 아니면 완전 불안정한 모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해시한 요 웨이트를 적당히 곱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안정적인 점들은 뭐 플러스 1로 계속 컨트리뷰트하고 그리고 안장점들은 마이너스 1로 컨트리뷰트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완전히 불안정한 점은 플러스 1로 컨트리뷰트하고 이런 식으로 웨이트들을 다 하면서 그 값들을 짝짝짝짝짝 하면 또 똑같이 인덱스를 얻을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거는 전혀 정수가 안 나올 것처럼 생겼었지만 처음에는 정리를 하고 나면 정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인덱스 얘기해서 했듯이 이제 이런 표현을 바꿔가면서 알 수 있는 게 얘네들이 다양한 토포로지컬한 정보랑 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쟤도 어떤 매니폴드 전체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부분 중요한 포인트들만 찾아서 그 주변에서만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지만 와인딩 넘버라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와인딩 넘버가 잘 디파인 얘네들 와인딩 넘버를 결국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잘 정의를 함으로써 뭔가 매니폴드의 포텐셜 웨일이 주는 매니폴드의 구조를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면